2015년 7월 16일 새벽이 아니고 낮 2시네요. 오늘 제가 넥타이를 다 매고 양복을 입고 이 웬 새벽종에, 지금은 새벽종이 아니네요. 낮종인데 왜 이렇게 하고 앉았을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모르실 거예요. 오늘이 이 새벽종을 시작한 지 60회가 되는 환갑날입니다. 환갑날이니까 정자간도 꺼내 쓰고,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있는 넥타이 양복 맸어요.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특별한 순서를 가지고 싶어서입니다. 첫째는 제가 아이들에게 늘 말한 것처럼 감사하죠. 감사한 게 많죠. 어린이들도 감사한 게 많은 걸 내가 알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더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할아버지를 따른다는 것, 그거 내가 상당히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지금도 고민해야 돼요. 아이들이 어른을 안 좋아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오빠, 누나, 언니 일 좋아합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를 좋아하지 나이 든 사람하고 완전히 다 갈라져서 사는 세월이 됐잖아요. 집에 할아버지하고도 어디 친합니까? 안 친하잖아요. 근데 집에 할아버지도 아니고 다른 할아버지가 자기를 예쁘다고 그렇게 하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 심리가.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뻐하느냐. 그거는 지금 풍조가 그래요. 엄마 아버지들이 그렇게 있길래 누가 이뻐하는 분도 따라가지 말라. 따라가자고는 안 왔지 물론. 그래, 엊그제네요. 오늘도 산에를 갔다 왔습니다만, 산에 가니까 5학년짜리 아이들이 그냥 산에 쫙 깔렸어. 한 200명 온 것 같아요. 100명 온 것 같아요. 널리 앉았으니까. 근데 물어보니까 온빛 초등학교에서 왔대요. 온빛이 어른이니까 아름동이래요. 청사 쪽에서 이 조치원 오봉산 맨발길 등산로로 온 건데 왜 왔느냐. 전부 다 뭘 가져와서 글짓기 하러 온 줄 알았어요. 와서 전부 다 뭐 글을 쓰고 길바닥에 뭘 깔고 앉고 산 등산로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자연 관찰을 해보고 기록하려고 갔다. 그래 선생님들이 한 7, 8분, 5분 이상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얘는 5학년인데 4학년, 6학년, 5학년 있는지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내가 뭐 몇 학년이냐 물으면요, 아이들보다 선생님이 신경을 씁니다. 저 양반이 왜 묻지? 어린이들에게 왜? 그러면 세상이 더러워서 그래요. 어린이들 그 아동 성추행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스승과 제자 그런 것도요. 아이고 대학교도 그렇고 세상이 인간이 다 망가져서 그래요. 오늘 60회 특집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다정도 병이다. 다정병. 내가 다정병을 알아요. 내가 당뇨를 앓지만 내가 정이 많습니다. 정 많은 게 그게 나라는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그 사람이 부족해하면, 힘들어하면 그것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게 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병을 앓는 큰 병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내가 사람들의 사랑에 굶주려서 살았습니다. 내가 사랑 결핍자예요. 어찌 보면 애정 결핍자, 사랑받지 못하는 남자.
그러니까 사랑할 사람도 없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외국에 가 있지, 딸도 시집 가버렸지, 마누라는 없지, 누가 나를 쳐다보는 사람 없고 내가 누굴 살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굶주렸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미소가 할아버지라고 타근타근 사근사근 다 나오고 내가 맛이 가버렸어요. 현규가 그 예쁜 얼굴로 할아버지를 따르는데 내가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요즘에도 참 어렵게 문을 여는 운경이가 할아버지한테 매일 스카이프로 전화를 해서 할아버지 이렇게 하고서 웃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제가 저렇게 누구한테 다가가는 사람이 아닌데 할아버지한테 매일 스카이프를 한다. 엄마가 시켜서 그것도 아니고 아빠가 시켜서 그거 아니고 그냥 시켜도 안 하던 아이예요.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다가오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질 때, 야, 내가 마음이 얼마나 거치는가. 엊그저께 희원이가 스카이프로 전화가 왔는데 그만 막 졸도하겠더라고요. 하도 반가워서. 할아버지 이렇게 하고서 끌리는 목소리로. 그러니까 그 소리 또 뭐 친손녀딸 같이 그렇게 막 할아버지에 다가오고, 내가 이게 병이 있는 사람이 인슐린 맞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을 아이들로 인해서, 엄마 아버지들도 얼마나 잘합니까? 뭐 상관하고 일부러 잘하는 게 아니야. 가만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작가님이라고 이야기 할아버지를 걱정을 하고, 그 보면 알아요. 진정성이 느껴져요. 와서 밭에서 뭐 움직이고 밥을 하고 뭐 그런 거 보면 그 진정성이 다 느껴져요. 미소네, 소리네, 은경이네, 희원이네, 현규네. 다 색깔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큰 병이, 천성적인 병 같은 것이, 당뇨병이 아닙니다. 천성병이 애정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고 싶고 받고 싶고 나누고 싶고 전파하고 싶고, 이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받은 특별한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사랑하지 않는 삶, 사랑받지 못하는 삶, 그것은 잘 되는 것 같으나, 돈만 있으면 되는 것 같으나 절대 부자스러운 삶이 아니고 스스로 만족한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돈으로 행복을 느낀다고, 지위로 행복을 느낀다고, 그건 다 착각이에요. 나는 60회 새벽종을 맞이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다정병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지 말고 사람으로 보아라. 말이 안 됐나요? 자, 대통령을 만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때 대통령으로 보지 말고 박근혜로 보라, 그 얘기. 나를 볼 때 작가로 보지 말고 그냥 천광로로 봐라. 나이 몇 살, 어디 살고 뭐 하는 사람이고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 보라 이겁니다. 요즘 세상은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얹힌 지위로 봅니다. 재능으로 봅니다. 그 사람에 있는 지식으로 그를 봅니다. 김연아의 본질 사람이 아니라 그 피겨스케이팅, 그리고 뭐 평창올림픽 뭐 무슨 이사천 뭐 홍보대사 뭐 이런 거 그 연기 뭐 모델 해가지고 뭐 어떤 모델을 보면 안 돼. 모델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모델 아닌 진짜 사람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출세한다, 내가 공천을 딴다, 이렇게 하고 사람을 접근해 들어가면은 그건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오늘 나는 산에서 아침에 산에 갔다가 한 두세 시간 있다 왔잖아요. 산에서 한옥희 감독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이나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내가 전화를 해요. 왜냐면 하면 내가 큰 마음에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월남이상제라는 책을 보시고서 이거는 돈 번다는 목적으로 쓰신 게 아니라는 것, 나라일.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평가하면은 천 작가님에게 결례가 된다고 하는 거. 이건 민족일이다. 내 돈을 들여서라도 이 일에 참여해서 우리 대한민국 태동의 역사를 배울 수 있게끔 후손들에게 해 주어야 하고, 이게 국가관입니다. 그 책의 젖을 목적입니다. 그 책은 돈 벌자는 책이 아니에요. 그 책은 대한민국을 알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특별한 사랑으로, 선조님들의 눈물의 기도로, 그리고 죽음으로, 땀으로 그렇게 세운 나라예요. 재산 털어가면서 우리 3.1 정신이 그렇고, 우리 애국 독립운동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태어났으니 이 나라가 얼마나 고귀한 나라이며 여기서 살아가니 그 정신을 어찌 잊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정신을 세계에 널리 퍼뜨리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대를 잇게 하고, 그리하여 어려울 때 서로 힘을 합치고 있으면 나누고, 그게 대한민국 정신이에요. 내가 그 책 속에 그걸 담았어요. 그것을 통틀어서 꽉 뭉치면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정신이라 철학. 이상제 선생의 인본주의 사상이. 그게 인본을, 그래서 교육 사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분은 교육에 대해서 한국 역사에 정말 엄청난 미랄이 돼서 뿌려지 썩어서 지금 이 현재 교육이 그 위에 서 있는 씨앗입니다. 씨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 한옥희 감독이 합니다. 나는 내 책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나는 만나보지 않았어요. 이건 장사꾼들이 대드리는 게 아니라 민족을 일을 한다는 사람이,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라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 선생님의 원작의 정신을 살려서 영화를 만들던, 근데 이건 대화 드라마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된다. 야, 이거 되고 안 되고는 내게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어떻게 결례가 되니까 영상에 담지를 못해요. 나는 그 말만으로 이미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월남이상제라는 이 부족한 작품을 양자로 받아서 가져가세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내가 할 수가 없고, 재주도 없고, 내가 그야말로 따라 교육부를 통해, 문화부를 통해, 영화진흥공사를 통해, 뭐 영화인 협회를 통해, 무슨 단체를 통해 통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런 데 대해서 아주 인맥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있는 것은 그 원작을 내가 써냈다고 하는 거. 이 원작은 누차 말하지만 대한민국 최초고 최장편이고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잘 만들어 있는 것이 박진영 선생의 일기 번역이 그 중심 틀이 되고 내공이 되었으니까. 그래, 그런 분이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그분에게 마음이 끌려요. 내 작품을 어떻게 해보려고 수시로 연구를 하는 분이다. 전화를 하면 스스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그 이야기가 진정성이 있다는 걸 압니다. 거기에 사심이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미소나 현교의 아이들을 만날 때 아무런 사심이 없습니다. 그 담백한 거예요. 돈? 있으면 그 돈 내 돈이 어딨어? 그리고 우리가 돈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드라마를 찍는 것도 아니고 영화를 만드는 것도 돈도 필요도 없어요. 우리 화미내에서 작은 돈 가지고 할아버지 돈 따지지 않고 내 것 따지지 않고 돈을 벌자는
이런 의도가 아니니까 내가 담백합니다. 근데 한옥희 감독이 그런 담백함을 내게 말해주고 있어요. 전화를 해서. 만난 지가 얼마 안 되고 깊은 대화가 없으니까 오늘 모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진작에 잘 알았더라면 내가 이것을 이번에 워싱턴을 가는데, 워싱턴을 가세요. 그분은 국제화시대에 독일에서 오래 있었던 분이라 미국이고 독일 세계를 잘 알아요. 어때 워싱턴을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간다니까 아예 몰랐던 거죠. 내가 이번에 가면서 진작에 감독님을 알았더라면 누구 하나 내가 이런 것은 이렇게 구상을 해놨으니까 잠깐 천 작가님이야 그거 얼마나 스토리를 잘 구성해 놨겠습니까. 천 작가님 같은 분이 그 해놓은 것을 그런 것을 그렇게 그냥 허투루 오지 말고 갖다가 싣고 오지 말고 글로 잘 써가지고 오세요. 그런 것은 대한민국의 그 가치입니다. 어린이들이 이렇게 할아버지랑 가서 그 사진도 많이 찍고 우리가 잘 모르시는데 우리 영상 사이트 그분이 우리 사이트를 몰라요. 내가 아직 이야기해 줄 새가 없으니까. 그리고 명함은 줬지만 그 와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하는 것이라 영상을 다 찍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찍어서 이게 오죽하겠습니까? 나는 이 내용을 구상을 한 것이고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공부를 벌써 한 6개월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그냥 어린이라 영상을 찍어가지고 옵니다. 1시간짜리 한 3, 40편을 찍어가지고 올 겁니다. 그런데 진작에 감독님을 알았더라면 누구 하나 내가 가서 원숭이는 될 테니까 제주는 부릴 테니까 곰은 될 테니까 누가 그걸 가가지고 좀 다큐멘터리 만들어서 돈을 좀 벌어라. 그런 사람을 하나 없겠느냐. 뭐 경비만 있으면 따라오면 되니까. 성질나면 우리가 걷어서라도 대고 싶어. 내가라도. 그래서 만들어서 교육 다큐멘터리로 이런 세계 없는데 이런 걸 좀 좀 늦었네요. 늦었어. 그러니까 잘 찍어가지고 오세요. 내가 오셔가지고 편집하는 데는 내가 도와드릴게요. 가기 전에 한번 보자고 차 한잔 꼭 나누고 가자고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세상이 흰 게 흰 거로 빨간 게 빨간 거로 그렇게 인정하는 빨간 게 굉장히 필요한 세상이 그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지식인들의 어린이 사랑, 부자들의 가난한 사람 사랑, 높은 공직자들의 국민 사랑. 정말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할아버지들의 어린이 사랑. 할아버지들 다 어린이들 떠났어. 대한민국 할아버지가 고령화 시대가 되는데 어린이들 행절해야 되는데 어린이들 더 큰일 났어. 어른 2명의 어린이 하나가 될 건데 옛날에 어른 하나에 어린이가 5명 10명 될 적에는 사랑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사랑했어. 그런데 이제는 어른은 차츰차츰 모르는 3명 4명 될 거고 어린이는 1명 될 건데 어린이와 어린이가 다 벽이 갈라졌습니다. 남남이 됐. 이런 세상에서 우리 어른들이 이제 좀 있으면 세상을 떠날 텐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영상 담아오면 좋죠. 담아다가 한 감독님이 그걸 잘 편집을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주시면 좋지. 그런데 이 카메라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채널이 분리 채널인가 혼합 채널인가 그걸 모르겠어요. 화면이 여기서 움직이면은 화면 속에서 이거를 분해를 하면은 2채널, 5채널 이런 채널이 틀리잖아요. 채널이 단독 모노 채널이 스테레오 채널이라 다른 식으로 여기서 목소리를 빼내고 여기다가 나레이션을 넣고 목소리를 줄이고 현교 미소가 막 짓거린다 이게 할아버지랑 거기서 그러면 그것은 싹 볼륨을 10%나 5%로 낮추고 거기에 성우나 혹은 누군가가 링컨 기념관은 1863년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20만 관중 영설이 있던 여기는 그 대리석 계단입니다. 그러면 늘 하루에 신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편집을 거기 찍어온 거 저기서 갖다가 이렇게 해서 긁어서 그리고 또 거기서 그 말을 하고 웅변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줄거리가 이게 흐르는 그런 것이 돼요. 근데 그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내가 그렇게 돼야 뭐 간혹 감독이 도와야지 카메라가 무슨 뭐 스마트폰으로 찍은 게 그거 어떻게 편집을 어떻게 도와야지 많다. 몰라 이게 방송용 카메라니까 그 채널이 따로 노는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 홈페이지를 만든 이종민 이사랑 통화를 했습니다. 이사지만 그 사람이 사장이에요. 어린이들을 별을 타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그러면서 이야기하라 하기는 별로 갈 수 있는 인공지능 같은 그 사랑 그것을 만들어서 연구와 미술에게 주고 있는 그 홈페이지를 기획한 그려낸 그 이종민 이사예요. 워싱턴에 가는데 말이요. 홈페이지를 다시 조금 돈을 매기더라도 저것이 우리가 한 3, 40개 이렇게 꼭지를 만들어 가지고 올 건데 그것을 1,000원을 받던 2,000원을 받던 결제를 해야 열리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은행 카드와 연동을 시킬 것 같으면 카드가 그걸 그렇게 연동시키는 그 값이 기본값이 30만 원이래요. 그리고 돈이 들어올 때마다 3% 2%그 카드를 떼어간대요. 문제는 기술적으로 이 유튜브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유튜브에 있는 것이 이렇게 올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지금 잘 정리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창고를 서버를 어떤 걸 쓰면서 유튜브에 안 올리고 내가 어떤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그 창고에 무료 창고에다가 거기다가 50개면은 1기가씩 따지면 50개인데 다음 클라우드나 엔드라이브나 이런 건 30기가 50기가를 주니까 내 파일에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다 넣어놓고서 그거를 묶어놓고 그걸 기금을 대면서 자동으로 풀려나가게 그래서 하나를 풀든 몽땅 패키지로 풀어서 전체 30편을 같이 풀든 돈이 30만 원 들어가면 못하지. 못하니까 방법이 없겠느냐. 그분이 나를 잘 알아요. 나를 좋아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어린이들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세요. 돈이 안 드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들고 카드를 하지 말자고요. 그냥 무통장 입금을 하게 하자고요. 그러면 돈이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도 안 들고 자기가 이제 수고비는 내가 좀 줘야 되겠지. 다시 제 작업을 하니까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내가 너무 싸구려로 구르는 것 같아서 용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거 만들어 놔봐야 내가 이종민 유사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려지질 않아서 안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를 거기 와가지고 100원이라도 내고 볼 사람이 없다. 공짜로도 지금 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또 어떻게 그 사람을 불러오겠느냐. 홍보가 안 돼 있지 않느냐. 세종유성학당 이런 걸 만드느라 세상에 모르는데 그러나 나는 생전에 안 될 망정 딱 믿는 게 있습니다. 대단한 노도 광풍이 몰아쳐서 세종유성학당이 떠오르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게 기대가 없으면 내가 뭔 맛에 하겠어. 그래서 하루에 10,000명이 들어오고 10만 명이 들어오고 우리도 조회수 1억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온다라고 믿고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요. 남들이 하는 짓을 안 해요. 남들이 못하는 짓을 합니다. 그건 뭡니까? 남들이 미소 현규 같은 아이들이 할아버지 따르는 거 이거 가능해요? 내가 걔들 처음에 들어왔을 때 걔들 면을 익히고 내가 점수를 따라야 된다는 걸 내가 잘 알아요. 내가 걔를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걔들이 나를 시험 본다고 내가 거꾸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엄마 아버지들에게 작가라고 해서 내가 힘준 역사가 없어요. 줘서 엄마 아버지가 나를 시험 보는다고 내가 알고만 내가 다정병이 있다고 그랬죠. 다정증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 엄마 아빠를 보면 저분이 나를 사기꾼으로 보는 거 아닌가. 왜? 나는 사기꾼으로 많이 오해를 받는 세상을 살아왔어요. 왜냐면 나 사기를 많이 당해봤어. 무슨 사기냐? 배신이지. 따뜻하게 말했다가 돌아서면 그냥 얼음장같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좋았는데 뒤에서는 총질을 하고 칼질을 하는 거예요. 뒤로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뒷담화를 치는 거지. 뒷담이 아니라 뒷담화, 뒤통수를 쳐버리는 거죠. 영화계에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영화계에 상당 기간 몸을 담았어요. 작가로. 그래서 내가 그만두었어요. 영화라는 현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구나. 지금은 영화계가 재벌계입니다. 재벌들은 참 엄청나게 인정이 많아서 신인 배우나 가난한 사람이나 주피터 필름 뭐 그런 데 보니까 주필름가 무슨 막 1억씩 기증하고 어린이들 그 배우들 오디션 해가지고 잘할 것 같았죠. 반대다 그래. 반대. 그런 전시 행정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질 않아요. 재벌들은 더 저 대문이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에게 엄마 아버지들에게 내가 내 진심은 뭡니까? 무생무치입니다. 내 무욕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내가 절대 해롭게 안 한다. 나 비록 박사 아니고 유명인, 인기인, 뭐 국회의원, 장관 아니지만 그들 이상하게 내가 사랑할 수 있다. 내 이 마음에 있어요. 내가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아이 할아버지 역할을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 그리고 필요하면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아이와 같이 쓰면서 네 거래 껴 어디 있어. 그 돈 줘야 되는 거 그게 아니야. 무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어떻게 표시를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아이한테 잘 보이고 아이들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노력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이러한 진심은 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적에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말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한 사람이 불과 몇 사람밖에 더 있었어요. 전부 다 갖다 그 사기를. 지금요. 이 세계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20억에 넘는 25억, 30억이 예수의 그 사랑을 믿고 있어요. 한국 정신문화 세종인성학당의 인성정신 이것은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그건 안 변해. 아이들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것이 변심이에요. 변심. 잘한다고 하라. 근데 변심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무심도 참 문제입니다. 다정을 다악으로 보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그로 인해서 천만 뜻밖에도 착각도 하지 말 것은 내가 미소, 현교, 소리, 운경이 걔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도모하고 내가 출세할 그런 꿈에도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 뜻을 펼쳐 그 아이들이 갖게 하는 건 있어요. 그 집안에, 혹은 지역사회에, 국가에. 그러면 어느 날에 우리 사이트가 대폭발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자 미국에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가는데 아이들이 다 내 교통비를 다 부담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집에 가다 한 번씩 다 부담했잖아요. 자기들 자기들 돈 외에 한 30만 원씩 다 부담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가는데 갔다 와가지고 갔다 왔어. 갔다 왔어. 뭐 봤니? 재밌었어. 리건기 영화관 갔었니? 갔었어.
뭐 했니? 거기 연설하고 찍고. 이걸 내가 우려하는 거야. 스스로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요, 엄마? 내가 그거 갔었는데, 친구야. 내가 학교에서 방학 동안에 그 일을 발표를 선생님이 시키잖아요. 나는 친구야. 워싱턴 DC를 갔었다. 뭔가 여기 이야기를 하려면 내가 10시간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해 주래? 인간의 자유, 인간의 인권, 미국이 본보다. 패트릭 켈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1775년에 그 외침이 1776년에 우리나라는 정조임금이 등극하던 그 해에 똑같은 해에 그 해에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고 차츰차츰 역사가 변하면서 인간차별, 노예제도가 철폐되고 남녀평등, 여자도 투표할 수 있게 만들고 세계가 없던 제도가 생겨서 지금 한국이 여자가 대접받고 어린이가 대접받고 약자가 대접받고 인권이 영국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왕권이 아니라 그 인권이 살아나서 우리가 인권을 법으로 보호받고 그리고 학문으로 배우고 교육이 세계 이렇게 되고 어린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게끔 하자 이거예요. 하게끔. 애들 짓거리는 건 뭐 볼 게 있느냐 들을 게 있느냐 이거 아주 내가 이거를 내가 깨버릴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훌륭한 아이들, 정말 엄청나게 자라날 훌륭한 세계 지도자, 그런 아이들. 그 한국에서 누가 꿈꾸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생각해 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하나 주춧돌을 쌓듯 깃털을 다지듯이 아이들을 다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열심을 내서 협조를 해요. 내가 이거 얼마나 큰 병이, 이 다정병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다정병이 다정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 된 거예요. 자, 아프지 않으면 의학이 발달 안 합니다. 이 모든 학문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부족한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 그런 것을 느끼면서 외롭게 살기 때문에 생각이 많았어요. 산도 혼자 10년, 15년 산을 혼자 다니잖아요. 메모지 하나 들고 딱 가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메모지가 있어서 거기서 필요한 거 있으면 메모를 합니다만서도 집필을 할 적에는 그 메모가 검색할 것이 메모가 막 하루에 몇 장씩 넘어가요. 나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미래는 어른들은 힘들다, 안 된다, 재료가 비료 천 트럭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어린이는 비료 한 포대 가지고도 어른들에게 100푸대를 퍼부은 것보다 더 많은 100만 원 들여도 안 돼요.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55조예요. 50조가 넘어요. 이 많은 교육청의 연수원이 그렇게 많아요. 그 연수원이 많아도 세종인성학당이 어디 가서 쓸 곳이 없어요. 그 연수원에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성과 인간이 없습니다. 거기서 월급이 있는 거예요. 월급. 거기 갔다 왔다가 있는 거예요. 내가 텔레비전에 출연했다. 개코나 텔레비전 출연하면 뭐 하느냐. 뭐 했는데 거기서 껄껄거리고 농담하다 왔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더 좋은 게 있다 그겁니다. 더 좋은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갔다 올 것 같으면은 사이트를 그냥 미친년 치마처럼 그렇게 풀어지듯이 이렇게 해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을 좀 세우고 이런 공부하고 그런 과정 다 공개하지만 이제 이번에는 그걸 좀 달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정윤 이사가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사이트를 이제 잘 보관을 해서 그래서 뭐 내 이름으로 하든지 뭐 우리 딸이 통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미수 아버지 통장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우리 세종인성학당 통장으로 하든지 그 통장을 이제
가지고서 아이들 돈 좀 안 쓰게, 내가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짓 좀 하게. 내가 하고 싶은 짓을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짓이 있어요. 돈을 적게 들이면서 아이들 교육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겁니다. 아이들 쟤들요 노트북이나 태블릿이나 뭐 아이패드나 다 사줘요. 내가 다 사주고 싶어요. 그리고 걔들을 갖다가 아이콘서부터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지도자, 다른 애들하고 절대 비교하지. 다른 애들 하는 건 안 해. 난 그건 가만둬도 다 하는 건데 뭐. 다 성인 되면 다 할 줄 아는 거 말고 성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의 세계를 여는, 운경 같으면 발명을 해내는, 뭔가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내고 개발해내는 생산자,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가만 생각해보면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그게. 그 세계 뉴스가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하려면 세계가 뭔가를 알아야지. 워싱턴이 어딘지 모르고 덜렁덜렁 따라가. 내가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지금 물론 아직 뭐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못하면 방학하면은 이제 아이들 데리고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근데 지금 아이들 뭐를 합니까? 기도종 하잖아요. 미소종, 소리종은 첫 테스트했어요. 이제 현교종, 운경종, 뭐 희원종 이런 거를 이제 다 해야 돼. 애들 하는데 참 내가 아주 면구스럽다니까. 할아버지가 애들 데리고 한다는 짓이니까 좋자고 하는 거니까 내가 절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어린이들이 세계를 이끌고 나가려면 강력한 힘이 있어야 돼. 그 뭡니까? 두뇌입니다. 두뇌를 내가 키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모방성, 내가 가르쳐주는 주제. 자, 어린이들이 딱 주제를 정해요. 나는 이번 주간에 드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이번 주간에 인공위성이란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 아이들이 정할 수 있게. 그러면 어떻게 시킵니까? 와가지고 인터넷을 열고 드론에 대해서 쫙 공부를 시키는, 메모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설 쓰듯 하는 거예요. 논설, 칼럼 쓰듯 하는 거예요. 내가 책을 집필하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어른도 깜짝 놀라는 말을 하는 거죠. 지식이 이제 들어가니까 이게요, 못된 내가 크기만 하지 아무짝도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메타코그니션, 상위 인지, 이것이 지도자로 학문의 지식의 영계의 사상계를 지배할 수 있는 어린이들. 내가 이런 스승을 만나서 어려서부터 이런 지도를 받았더라면 하는 이런 그 목마름,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을 참 신문 읽기, 성경 읽기, 책 읽기, 뭐 지금은 뭐 합니까? 지금은 종 하잖아요. 종, 미소종, 소리종 이런 거 하잖아요. 말하기, 발표력. 자, 너무 길어질 거리가 있으니까 40분 좀 넘은 거나 40분 됐는가? 60회 특집입니다. 저 선풍기를 켜놓으면요, 이제 바람이 와서 에어컨은 안 켰고 마이크에 휙 하는 소리가 들어요. 더워요. 저 모자는 쓰는 게 나을 것도 같고, 상의는 벗고 선풍기를 틀고 60회니까 한 번 더 하자. 상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밑에는 한 바지를 입었어요.